도산 12곡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2곡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12수의 시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1수에서, 그러니까 1곡, 이제 2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1곡에서부터 6곡까지 이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1곡에서 6곡까지는 언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7수, 7곡에서 12곡까지는 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지라는 것은 글쓴이의 화자의 뜻을 이야기했다 요 말이고요. 언학이라는 것은 학문, 공부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수에서 6수는 언지에서는 이 배경이 지금 화자가 위치한 배경이 자연입니다. 자연 공간에 대한 화자의 뜻을 드러내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 공간을 노래하는 작품들은 다 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거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에서 6수까지는 언지에서는 자연에 대한 어떤 글쓴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12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라는 것도 일단 자연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똑같이 자연 공간에서 플러스 그런 좋은 자연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합쳐서 자연 공간 플러스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곡부터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랑 같이 봐요.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초야 우생 보면은 초야의 자연입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우생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게 자기예요. 화자 본인을 뜻합니다. 자기를 자신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초야 우생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 어디 묻혀 사는 사람,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의 이러한 삶이 이렇다 어떠하려 이러한 삶이 뭐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해서 나름 만족해 하고 있어요. 이 두 줄을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하물며 천소고황을 고쳐 무엇음 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천소고황 자 1곡에서 역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소고황이라는 것은 황이라는 게 고황이라는 게 이제 병입니다. 천석 앞에 천석은 이제 또 자연 샘천 뭐 이렇게 가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깊어서 마치 병에 걸렸다. 자연에 대해서 자연한테 상사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연을 엄청 사랑한단 말이죠. 실제로 병 걸린 걸로 보지는 말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다.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은데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천석고황 기억해 주시고요. 뭐 서리법 이런 거는 보시면서 참고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로 아주 흡사한 말로 연하고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석고황 연하고질 나오면은 자연을 일단 자연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연하로 집을 삼고 요 연하 요 또 나왔죠? 자연입니다. 예, 뭐 안개와 노을 이런 의미인데요. 옆에 해석은 다 있습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연과 자연을 갖다 집을 삼고 집으로 삼고 친구로 삼았다.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 당대 현실이 아주 평화로웠나 봐요. 나라가 잘 풀려나갔나 봐요. 그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병은 일수와 연동을 해가지고 일수에서 천속고황 다시 말해 자연을 사랑하는 병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좀 우리가 어떤 이황 선생님이 이제 연로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가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뭐 늙어서 좀 병이 든 걸로 봐도 되고요. 예, 중의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자연 사랑하는 마음 내지는 진짜로 좀 병이 좀 골골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 이 중에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이 중에 바라는 것은 단지 허물이나 없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 속에서 그 아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조금의 잘못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은 좀 없이 진짜 잘 순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뭐 여기 이제 이중 같은 거 이런 건 좀 잘 바꿔 보십시오. 문제화가 되면은 자연 속의 삶입니다. 이중에서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었으면 하면서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이 정도 가져가면 좋겠고요. 다음 삼수. 자, 순풍이 죽었다 하니 이제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순박한 풍습이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거야. 자, 이 표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Someone said. Someone said. 순박한 풍습. 사람들의 순박함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로 거짓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누군가가 이 화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순박함이 다 죽었다. 악하다. 사람들이 썩었다. 더럽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화자가 봤을 때 진실로 거짓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옆에다 써놨지만, 자, 우리 이황 선생님은 성선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성선설은 혹시 들어보셨죠?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본성이 다 선한 존재다. 원래 인간은 선하고 어진 존재다. 이런 입장이 성선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사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순박함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인성이 어질다 하니 사람들의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화자가 생각하는 거겠죠. 예, 진실로 옳은 말. 인성은 어질고 사람들의 순박함은 원래 있다. 근데 누군가가 순박함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누군가가 그 사람, 바로 순풍이 죽었다고 한 사람, 그 사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천하의 허다한 영재, 많은 영재, 그 똑똑한 사람들을 속였냐?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 속여서 말씀하셨냐?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순풍, 순한 마음과 살아있고 순풍이 살아있고 인성이 어질다라는 식의 성선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표현입니다. 여기 조심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수. 자, 여기는 그러면은 키워드는 잠깐만요. 키워드는 뭐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예, 순풍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성이 어질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 정도, 요거 좀 같이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자, 사수. 자, 유란이 제곡하니, 뭐, 난초입니다. 난초가 또 자연이 되겠죠. 자연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뭐, 진짜로 듣는 게 아니지만 자연의 소리를 듣는 듯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자연 멋있게 예찬합니다. 백설, 눈이죠? 산에 있으니 자연이 참 보기가 좋구나. 자연. 그죠? 자연 많이 나와요. 이 중에 자연 속에 피미일인을 잊지 못하는구나. 우리 미인 이러면은 피미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인 하면 또 삼인곡, 송민곡 생각나면 되겠어요. 임금입니다. 그래서 피미일인을 잊지 못한다. 됐죠?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 위치는 어디? 자연. 자연에서 또 임금 생각 잠깐 해줘요. 됐죠? 오수. 자,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해 유수로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이거 우리말로 안 돼 있네. 잠깐만. 산전에 산 앞에 뭐 절벽 같은 게 있고 대 안에 막 물이 흐르고 이렇게 또 역시 자연 멋있게 그렸습니다. 때 많은 갈매기가 막 엄청 갈매기 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연.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여기입니다.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하는고 여기입니다. 여기 가져가셔야 돼요. 교교백구를 이렇게 하세요. 교교백구는 뭐 망아지 뭐 이런 표현인데요. 네, 새하얀 망아지 뭐 이런 표현인데요. 속세에만 관심을 갖는 똑똑이들 여기 보시죠.
속세에서의 뭐 벼슬, 속세의 가치에만 관심을 갖는 현자들을 교교백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기 두 줄 어때요? 자연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얘기했는데 이런 똑똑한 놈들은 죄다 마음을 멀리하고 있다. 자연을 멀리하고 있다. 속세에만 관심이 있다. 오케이? 자연을 멀리하는 마음, 멀리 마음하는 거. 누구? 교교백구. 누구? 속세만 관심을 갖는 똑똑이 현자들. 자연을 멀리한단 말이야. 안타까워요. 화자는 하는 거 그러고 사냐? 안타깝습니다. 개탄, 현실에 대한 개탄스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교교백구 잊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거는 알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요 공짜야 문제. 응? 이거 문제 공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죠? 네. 자,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역시 또 자연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화, 꽃이 뭐 산을 뒤덮고 그 다음에 가을 밤에 뭐 달이 뭐 누각에 휘영청 밝게 떴다. 또 자연 멋있게 그리고요.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이런 표현 참 좋네요. 예.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사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자연의 즐거움, 흥이 사람과 한 가지다. 사람과 하나다.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집니다. 라는 식의 표현.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다. 사시가 흥이 사람과 같이 한 가지다. 가져갈 만하죠. 그 다음 하물며 연비어약 운영천광 여기 뭐 다 써놨어요. 뭐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고 달 그림자에 해가 비치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연비어약 운영천광 아름다운 자연 어느 끝이 있겠냐. 끝이 없다. 끝내준다. 최고다. 끝이 없다. 끊임없이 즐길 수 있다. 등등 해석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언지 봤고요. 이제 칠수부터 칠곡부터 이제 언학. 그래서 공부 쪽에 조금 초점 맞춰져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언지랑 언학 잘 구분해 놓으시면 좋아요. 보세요.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대. 자연입니다. 역시. 근데 뭐 이게 집 이름, 지명 이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서 왈락제라는 곳이 맑고 깨끗한데. 자, 만권생애로 낙사가 무궁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시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만권 어때요? 책이 만권이야. 책. 만권을 읽는 인생, 생애가 그런 낙사, 즐거운 일이 무궁하다. 책 읽는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오케이. 책 읽는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가져가셔야 돼요. 만권생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덥석 자연 아닙니다. 만권 책 읽는 즐거움. 만권생애의 즐거운 일이 끝이 없구나. 무궁하다. 오케이? 책이에요. 갑자기. 그죠? 자연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책 읽어.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 말해서 무엇 일러 무슨 할꼬 말해서 무엇 할꼬 일러 무엇 할꼬 이렇게 얘기해요. 왕래 풍류라는 것은 책 읽다가 잠깐 산책하는 그런 즐거움. 됐습니까? 다음. 자,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자, 이거 다 써 있는데요. 벼락이 산을 깨뜨려도 벼락이 쾅 쳐서 산을 깨뜨려도 이게 누구? 귀먹은 자, 농자는 못 들어. 그렇겠지. 그 다음에 백일이 태양이 하늘의 가운데 떠도 중천해도 고자인데 자 이제 장님입니다. 장님은 못 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나 도를 니네한테 갖다가 막 가르쳐 주어도 응? 진리나 도를 뇌정과 백일로 해석되고 있는 진리나 도를 암만 너희들한테 갖다 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농자나 고자,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이라든가 장님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공부할 생각이 없다든가 도리를 망각한 그런 인간 쓰레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떠먹여줘도 안 돼요. 됐죠? 요 두 줄 그렇게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목이 총명한.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다? 농자나 고자. 다시 말해, 귀머거리나 장님이 아니란 말이야.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농고 같지 말자. 농자나 고자처럼 진리를 터득하지 않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진리나 도를 깨우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더불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진리 터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잘 보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밑줄 또는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뭐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렇게만 할까? 그러면은, 자, 농자 고자의 의미 생각해 놓으시고요. 얘네는 못 듣고 못 봐. 우리는 농자 같지 말자. 됐죠? 우리는 농고 같지 말자. 다시 말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자. 자, 고인도 나를 못 보고, 고인은 이제 옛날 훌륭한 사람, 뭐 현자, 이렇게 해볼까요? 예전에 훌륭한 사람. 자, 옛날 사람, 이미 한참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야. 고인도 나를 본 적이 없지. 당연히 나도 옛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뵀어요. 당연히 한참 전에, 뭐 천년 전에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적이 없죠. 근데 고인을 못 뵈도, 직접 못 만났어도 그 사람들이 가던 길, 여기서 이런 거 가져가십시오. 요거 여던 길. 누가? 고인들이 가던 길. 고인들이 가던 길. 근데 그 고인이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 성인이나 현자,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야. 내 앞에 있네. 고인은 온데간데 없고 시체조차도 못 봐요, 나는. 근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가던 그런 길이 내 앞에는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던 길 뭐겠어? 바로 무슨 학문의 길. 학문, 발음, 그죠? 학문의 길, 진리, 터득의 길, 이런 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은 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이거 보세요.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 것인가? 뭐 하겠다고?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짜자자자 해서 리듬 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당시에 가던 길을, 요게 이제 당시, 예전에 한때, 나 화자, 예전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내가 난데 한참 전에 가던 길이 있어. 근데 그 가던 길이 위에서도 여기 가던 길, 여던 길이 있었던 걸 봤을 때, 여기 옛날에 가던 길도 학문을 열심히 닦던 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시에 예전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놨다. 그 길을 갖다가 버려놨다. 버려놨다는 것은 내가 벼슬을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만큼은 내가 공부하던 기간이 있었다는 거야. 공부하다가 이제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벼슬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서 있는 데는 여긴 것 같아. 벼슬 이제 은퇴하고 여기 서 있는 거야. 지금 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옛날에 가던 길을 갖다가 몇 해를 벼슬 하느라 버려두고, 됐죠? 어디에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지금 자연에 와 있죠. 자연 속에 공부하기 딱 좋은데 와 있단 말이야. 어디는 벼슬하던 거죠. 그죠? 벼슬하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 말겠다. 마로링. 다른 곳에 마음 말겠다. 역시 다른 곳. 다른 곳. 요거 딱 가져갈까요? 다른 곳에 마음 마로링. 다른 곳에 벼슬, 이런 거이겠죠? 세속적 삶. 이런 것에 마음을 안 두겠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어렵지 않죠? 11곡. 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고, 푸른 산, 어찌하여 오랜 세월 동안 푸르고, 흐르는 물,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고.
청산, 유수, 어떤 의미? 영원 불변한 존재들. 청산은 계속 푸르고 유수는 끝없이 흐르고. 됐죠? 우리도 그치지 말자.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은 말 그대로 늘 푸르다는 얘기인데, 늘 푸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산 12곡에서는 이게 한정적으로 이게 늘 푸르자라는 게 학문을 열심히 계속 끊임없이 하자라는 의미로 쓰셔야 됩니다. 도산 12곡에서는 늘 푸르자. 이 파트가 자꾸 얘기하지만 언학이라 그래서 공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맥락에 맞춰서 만고상청을 늘 푸르자, 공부 끊임없이. 오케이? 만고상청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자입니다. 마지막. 자, 우부. 자,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 그것이 아니 쉬운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인데, 어리석은 사람도 알아. 뭘 아냐면은 공부를, 학문의 뭐 중요성, 학문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한단 말이야. 아니 쉽냐?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이 중요하다 알아. 막 대학도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학문을 해야 되는 걸 알아. 어리석은 사람도. 그거 얼마나 쉽냐? 시작하기가 얼마나 쉽냐? 성인, 그 훌륭한 성인도 근데 못다 하셔. 그 공부를. 이게 또 공부를 알고,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시작하는 게 쉬울 수는 있는데, 성인조차도 그 공부를 끝까지 다 못하고 다 죽어이죠. 그죠?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그죠? 돌아가시면. 학문을 못다 하시니까 그 안이 어려운가?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여기 해석 잘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도 누구나 행할 수는 있어. 하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도 끝까지 다 하는 것 또는 실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다. 공부는 생각하기에 따라 무지하게 쉬울 수도 있고 엄청 어려울 수도 있다. 쉽거나 어렵거나 그래도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늙어가는 줄을 모르겠다. 늙어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학문에 얼마나 몰입을 하셨으면 학문에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몰입을 하셨으면 그 중에 쉽거나 어렵거나 나는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고했어요.